어머니, 저 필리핀에 다녀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거기 제 아이가 아파요. 그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아이?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걸까? 저는 이정숙. 올해 67살이에요. 평생 시청에서 민원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 후엔 남편이 남겨준 시골집에서 작은 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이른 새벽, 흙냄새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아들은 38살이에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아이가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마리아를 만났어요.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필리핀 여자라니. 괜찮을까? 그런데 처음 만난 날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마리아예요. 낯선 억양이지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인사하던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결혼은 소박했어요. 하얀 드레스 대신 마리아가 직접 꿰맨 흰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었죠. 어머니, 저 꼭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함께 산 지 벌써 2년째예요. 처음엔 문화도 언어도 달라 불편했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제 밭에 나와 함께 일하고 점심엔 된장찌개를 배워 끓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간이 맞아요? 서툰 한국말에 웃음이 터졌죠. 딱 좋아.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했답니다. 더구나 손녀 지아가 태어난 뒤론 집 안이 늘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지아는 3살이에요. 새까만 눈으로 절 보며 할머니 할 때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지아는 한국말 잘하죠? 너보다 낫다. 그럼 셋이 함께 웃었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마리아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문 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꿈을 꿨어요. 꿈? 필리핀 집이요. 거기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이라니? 아니에요. 조카요, 조카. 허겁지겁 말을 돌렸지만 그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어요. 뭐라고요? 병원비가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병원 데려가요. 제발. 그 목소리에 피가 식었어요. 문이 열리고 마리아가 울먹이며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아파? 죄송해요,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뭐니? 저 필리핀에 아이가 둘 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이가 둘 있다고? 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떠났어요. 아이들만 남았는데 저는 살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끝날까봐 무서웠어요. 오빠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함께 웃고 밥을 먹던 날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답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아가 생기고 나서 매일 두려웠어요. 내가 가진 과거가 다 무너질까봐,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분노, 충격,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마리아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필리핀에 아이가 둘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아이 둘. 당신 농담이죠? 미안해요, 오빠. 그 사람은 떠났어요.
아이들만 남았어요.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오빠 잃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리아는 바닥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얘야, 일단 진정하자. 엄마, 나 지금 진정 못하겠어요. 그래도 애들 문제잖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숨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어머니가 가볼게. 그 아이들 어떤 얼굴인지 직접 봐야겠어. 그날 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녁밥은 다 식었고 젓가락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랑 결혼할 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숨긴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리아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말했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들의 말끝이 떨렸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필리핀에서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 둘을 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 친구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왔어요. 돈 벌어서 아이들 데려오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지아가 생겼을 땐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이 행복이 다 무너질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오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이제라도 말했어요. 더는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둘째가 아파요. 병원에 못 갔대요. 엄마가 대신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어요. 그럼 당신은 결국 그 아이들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예요? 그 말에 마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니에요.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 아이들은 제 과거예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그만해라.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엄마, 이게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도 아이들이잖니.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럼 제가 죄인인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미워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있겠니? 마리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 거짓말이 다 망쳐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울지 말고 일어나. 이 일은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아이들, 내가 눈으로 봐야겠어.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지금 그 말을 믿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의 과거고. 지아의 형제들이라면 그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도 가보자. 직접 봐야 마음을 정리하지 않겠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평생 모범생처럼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 가주실 거예요? 그래. 이대로는 아무도 행복하지 못해. 그 말에 마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 말했어요. 표 끊자. 엄마, 진짜 갈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사는지, 우리 지하의 형제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용서하라고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결정하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동안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줄 몰랐어요. 지아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들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럼 이제 가서 직접 안아줘라. 숨기지 말고 내가 엄마로서 할 일을 해라. 비행기를 타던 날 아침, 아들은 캐리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 한 번만 믿을게요.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마리아는 손을 떨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오빠 잃을까봐 그랬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만 울어라.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 내가 엄마로, 우리 가족으로 서는 날이 와야지. 비행기가 하늘로 오를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진실을 보고 직접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 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리아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판잣집들, 철판으로 이어진 지붕, 흙먼지 속을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에요. 낡은 지붕, 깨진 창문. 그 앞에서 마리아는 멈춰 섰어요. 문을 열자마자 두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마리아 품에 안겼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이제는 절대 안 떠날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 이게 진짜 엄마의 얼굴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래, 이 아이들,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가 되어줄게.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낡은 철판으로 덮인 천장은 금이 가 있었고 벽은 비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어요. 바닥엔 흙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작은 두 아이가 서로의 몸을 꼭 붙잡고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그 소리에 모두가 멈췄어요. 작은 몸으로 달려와 마리아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 그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마리아는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이제는 절대 안 떠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도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이 한 걸음 다가가더니 천천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애들 이름이 뭐야? 마리아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루카, 그리고 미아예요. 그때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루카야, 미아야, 이제 울지 마.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건 아니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은 물에 젖어 있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부엌이라 부르기엔 초라한 공간에 냄비 하나와 마른 빵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마리아가 왜 말을 못했는지. 그래, 얘야. 그 아이는 숨긴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이 한 방에 모여 앉았어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마 품에서 편히 잠이 들었답니다.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도 그날만큼은 모두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이미 다 흘러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들 한국으로 데려갑시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지아도 혼자 자라면 외로울 테니까. 마리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오빠 진심이에요? 그래.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당신의 아이들도 내 가족이에요. 그 말에 마리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귀국 후 모든 건 쉽지 않았어요. 서류, 절차, 비자, 한 걸음마다 벽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루카랑 미아 언제 와요? 지아가 매일 묻곤 했어요. 곧 올 거야. 우리 손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저릿했어요. 한 달 후, 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마리아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엄마, 할머니. 그 순간, 지아가 달려나갔어요. 언니, 오빠, 아이 셋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아도보가 함께 올랐어요. 루카야, 이건 한국 음식이야. 맵지만 맛있어. 엄마, 나 매운 거 먹을래. 미아는 달걀 후라이 좋아하지? 마리아는 새 아이에게 밥을 떠줬어요. 아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물론 모든 날이 평화롭진 않았어요. 루카는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지아와 자주 다퉜어요. 할머니, 오빠가 내 인형 뺏었어요. 나 몰라요. 지아 먼저 그랬어요. 처음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싸움 끝엔 꼭 화해했어요. 지아야,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지아는 점점 루카와 미아를 진짜 남매처럼 아꼈어요. 학교에선 셋이 나란히 손을 잡고 등교했답니다. 선생님, 얘네 내 오빠랑 언니예요.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외국인 애들을 왜 데려왔대? 혈연도 아닌데 참 쉽지 않겠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편견보다 강했어요. 이웃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어요. 순자씨, 손주들이 참 밝네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밝아서 내가 더 사는 맛이 나요. 이제 우리 집엔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루카는 나무집을 만들고 지아는 그 옆에서 그림을 그려요. 미아는 부엌에 와서 할머니, 요리 도와줄래요?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했을까. 저녁이면 마리아가 제 곁에 와 말하곤 해요. 어머니, 이제야 가족이란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야.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밤이 되면 새 아이가 제 방으로 몰려와요.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은 필리핀 이야기 해줄까? 아이 셋은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눈을 반짝여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어느 부자보다 행복했어요. 창문 밖에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됐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마음엔 두려움이 있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다 전해져요. 저는 이제 확실히 믿어요. 가족이란 용서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은 국경도, 피도, 언어도 넘어서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답니다.